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방입니다. 자평진전 제12강 용신의 순잡을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신에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에 용신, 논용신, 두 번째로 용신의 승패와 고음, 세 번째로 용신의 변화, 이렇게 이어서 네 번째로 용신의 순잡을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 자평전 2호는 그 사주팔자 원국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용신 그게 특히 중요한 원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 강의가 끝나고 이렇게 원령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부록을 해서 그 원령론을 강의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원령에 대한 그 개념들을 한번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용신의 순잡. 용신의 순잡은 용신의 그 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신은 이미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된 가운데 마침내 순과 잡을 이렇게 분별해라 그랬거든요. 용신의 그 변화는 크게 그 지단과 다음에 원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합이 될 때 그 용신의 그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령에서 특출된 편관에 의해서 용신의 변화가 있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용어들이 혼란스럽게 지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그 용신 그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보세요. 격국이거든요. 격국. 그럼 격은 뭐고 국은 뭐냐? 그 다음에 원령. 또 원령 용신에다가 원령 용신 이렇게 용신 정구 원령이라고 했거든요. 용신은 원령 용신이라는 얘기인데 이 원령 용신이 변화가 된다? 이 원령이 격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이게 변화가 된다? 이래서 상당히 그 용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그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발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에 이미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된 가운데서 마침내 순과 잡을 분별해라. 좋게 되는 것은 순, 나쁘게 되는 것이 잡. 이렇게 격국이 아주 완전히 성격이 되고 좋게 되는 것은 순, 나쁘게 되는 것은 잡. 이게 순잡을 분별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변화하여 순하면 기라고, 잡하면 용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용신이 이제 성격이 됐나 폐격이 투출했는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변화된 가운데서 성격이 됐냐 또는 폐격이 됐냐 이걸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신이 잡은 이치는 용신의 변화 속에 있으므로 변화를 잘 분별하여 순잡을 분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용신이 그 변화하여 순하게 되는 경우 서로 넘나들며 작용이 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인월의 신금일주가 적격이죠. 생육에 따라서 용신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적격이죠. 적격은 사기신격이죠. 그리고 간목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은 적격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적격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인월에 있는 지장간에서 병화가 이렇게 투출됐거든요. 병화는 정관이죠. 신금이 보면은 정관. 제생관이라고 하는 이 격국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원령 용신이 그러면 이렇게 간목이죠. 원령 용신이 간목이고 원령 용신을 이루어주는 것이 이제 병화. 그래서 그 격국, 그러니까 재생관이라고 하는 격과 국이 이렇게 완성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은 갑인, 이게 이제 격국용신이 되는 것이고, 이 격국용신이 병화를 이렇게 용하는 거, 쓰는 거, 이게 용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이 상신이 되는 거죠. 이게 상신. 나중에 상신론 공방이 이렇게 상신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넘나들죠. 보면은 신이 1월에 생하고 간목과
병화가 투출하면 정제와 정관이 이 서로 생하여 둘이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서로 둘이 이루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이 간목도 투출했고 병화도 투출했고 했기 때문에 경격이라고 이렇게 그 또 용어를 이렇게 갖고 있죠. 경격은 잊어버리고요. 경격은 잠시 잊고 그냥 제격이 원령용신이고 원령용신을 이렇게 보좌하는 국이 병화다. 그래서 격국이 재생관이라고 하는 격국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월의 그 무토일간이죠. 그럼 토생금 식신이죠. 식신이죠. 식신격 경금이 이렇게 딱 투출해서 식신격이죠. 식신격이 이렇게 이 재성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식신생제라고 하는 이 격국이 딱 이렇게 완성이 됐죠. 아주 훌륭한 격국이죠. 무토가 신월에 생하고 경금과 임수가 이렇게 함께 투출하여 현재와 이게 식신이 이렇게 생하여 이 서로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게 원령용신은 경금이 되겠죠. 경금이 이제 신호를 산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투출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식신생직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점이 좀 이렇게 그 유의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식신이 아니면 이게 임수가 영신이다. 임수가 영신이 돼버리고 격국이 돼버린다고 이게 하나도 그 나중에 대입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주 해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경금을 보좌해 주는 것이 임수다. 경금이 임수를 쓰는 것이다. 이용하는 것이다. 용신이다. 이게 또 상신이 된다. 이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항상 그 격국을 이렇게 격국론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임수가 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용감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월에 이제 계수가 이렇게 계수가 미월에 이제 생했다면 기토가 이렇게 투출했죠. 칠살격이죠. 칠살격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이제 그 투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중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해가지고 식신이 이제 제사라는 칠살격이 식신의 이렇게 그 제함을 받고 있는 사주 격국을 냈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칠살이 영신 격국이고 월령 격국이 되고 이 을목이 이렇게 칠살을 이렇게 제압해가 충신을 이렇게 극제해서 격을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용신이 되는 거죠. 용신. 이렇게 기토가 쓰는 용신. 그래서 기토하고 이 을목을 같이 쓰는 것이 같이 이렇게 쓰는 그 칠살이 칠살격이 식신의 그 제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칠살용 식신의 격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계수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식신을 써서 칠살을 이렇게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간이 왕해줘야 되겠죠. 일간이 강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용신이 변화하여 순이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넘나들면서 작용이 서로 이루어진다. 서로 생해주고 또 기신이 기신을 생해주고 또 휴신이 기신을 생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루어주는 경우 격국을 만들어주는 경우라 얘기 그렇게 이제 쉽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용신이 잡다한 경우 잡의 경우 이제 서로 넘나들며 서로 도명해주지 않는 경우죠. 서로 이렇게 극하하는 이런 경우죠. 자 봅시다. 미월에 이제 이 임수일간이 기토가 이 정관이 투출했죠. 그런데 이 상관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다시 그럼 상관 경관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격국이 깨졌죠. 이럴 때를 잡스럽다, 잡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진월의 간목이 이제 이 적격이 됐죠. 적격이 돼가지고 임수가 이렇게 왔어요. 적격이 인성을 이렇게 극하고 있는데 간목이 진월에 생하고 무토와 이미 함께 투출하면 편인과 편제가 서로 극함으로 역시 둘이 서로 도모해주지 않는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서로 이렇게 도모해주지 않는다. 제극인이 됐다. 이렇게 적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니까 제극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지금 현대 옛날에는 제극인이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사주가 적이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장애인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적적 폐인의 형태가 돼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현대 이런 사주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다만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그 참고로 재성하고 인성이 서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장애를 받으니까 격이 이렇게 격감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그렇게 통변하면 안 맞습니다. 상당히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제가 인수를 이렇게 머리 위에 얹고 있는 경우에도 적격페인의 형태가 돼가지고요. 그 사주도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요즘에는 다 그래요. 옛날하고 요즘은 많이 틀리죠. 그래서 결론은 순인하거나 잡다한 이치는 용신의 변화를 벗어나지 않죠. 그죠? 용신의 변화를 벗어나지 않죠. 용신이 이제 이 변화가 되면은 그게 변화해가지고 서로 이루어지고 격국이 만들어지면은 순하고 서로 또 이렇게 격국이 깨지고 이렇게 상관경험을 한다든지 제격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잡스러운 경우 이렇게 용신의 변화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용신의 그 변화를 분별을 하여 순잡을 밝히면 그 이치가 더욱 분명해지므로 명을 배우는 자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이치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심어철 선생이 강조하고 있죠. 이것으로 그 용신의 그 순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기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원령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